지금 시간은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 볼게요.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f, x가 y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x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공역을 의미합니다. 공역. 미안합니다. 정의역을 의미하고요. 정의역은 이제 x가 될 수 있는 친구들. 이제 공역은 이제 y가 될 수 있는 친구들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살이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X쪽에서 Y로 화살을 한 개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였지? 자, 왜 이래요? 보낼 수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음, 자, 용어를 정리해보면 일단 정의역이라고 있습니다. 정의역은 X가 될 수 있는 원소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이 공역은 뭐냐? 공역은 y가 될 수 있는 원소. 그러면 치역은 뭐냐? 선택받은 원소. 얘를 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1번에서 함수의 정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목을. 일단 이런 거예요. x가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습니다. y가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하나씩만 가는 게 이런 게 함수입니다. 이런 게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은 1, 2, 3이 되는 것이고 공역은 A, B, C가 되는 것이고 이제 치역은 A, C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정의역 하면 1, 2, 3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공역은 A, B, C, 치역은 A, 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거 지금 화살 한 개씩만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안 됨. 안 되는 거는 어떤 애들이냐? 이런 애들이에요. x가 a, b, c가 있고 y가 1, 2, 3이 있는데 화살을 얘가 두 개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자기 맘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 그럼 얘는 두 개로 보내죠.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개만 보내야 된다고 했죠. 아니면 아예 그냥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A, B, C가 있는데 아예 그냥 얘하고 얘는 보내는데 얘는 노는 거야. 이런 경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빼고는 다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x가 한 개씩만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y쪽으로 보내기만 하면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은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정의역이 a, b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함수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모양은 달라. 근데 이게 서로 같은 함수래. f하고 g가 서로 같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정의역을 이 각각의 함수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fa라는 함수가 되고 ga라는 함수가 되죠. 이 둘이 같고
또 FB와 GB도 같아. 그럼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는 거죠. 아주 뭐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 번만 들어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봅시다. 자, 뭐 fx가 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애가 어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때 정의역이 음, 이 2하고 마일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러면 F2는 3이 나오고 G2도 3이 나오죠. 그러면 또 G 마일은 0이 나오고 F 마일도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 이렇게 되면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정의역들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가 같아지게 되면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합시다.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단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예요. 자, 그림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체크하냐면 이제 그래프가 많이 주어질 텐데 가로로 내가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오는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교점이 하나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가 이제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x가 뭐 x1, y1이야. y가 x1, y1, x2, y2라고 할까요? 자, x2, y2. 그리고 y가 뭐 a, b야. 그러면 지금 x1과 x2가 서로 다르죠. 그럼 화살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fx1의 값은 현재 a고 a가 아니라 b죠. b고 fx2의 값은 a죠. 그러면 이 서로 값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1대1 함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x3라는 애를 추가하고 여기 c라는 애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하나가 만약에 b로 가버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어, fx3가 지금 b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fx1과 fx3가 같죠. 그럼 이 말은 x1과 x3가 서로 다른 값인데, 다른 애인데, 얘랑 다르잖아요? 다른 값인데, 지금 이 함수 값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b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약간 느낌이 뭐다? 좀 엇갈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1대1 함수다. 그래서 가로선과의 교점이 가로선 긋게 되면 교점이 하나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프가 1대1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전부 다 몇 개밖에 안 나오죠?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프 상에서 1대1 함수 찾으려면 이렇게 가로선과의 교점이 한 개만 나오는 거. 약간 일반적으로는 뭐 증가 함수나 또는 감소 함수 올라가는 함수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와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도 지금 선 그어보면 교점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일반적으로 1대1 함수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을 한번 보시면 2번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x가 막 1, 2, 3이 있고 y가 1, 2, 뭐 3, 4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간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서로 다 다른 곳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겁니다. 얘는 공역이 현재 1, 2, 3, 4고 치역은 2, 3, 4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공역은 1, 2, 3, 4, 치역은 2, 3, 4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1대1 대응은 어떤 느낌이냐면 공역과 치역이 다 같은 함수.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공역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도 되지만 그리고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좀 더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대응은 이렇게 화살을 보냈을 때 노는 게 없어야 돼요. 이 Y 쪽에서 공격 쪽에서 노는 게 없이 다 대응이 돼야 된다. 이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대응이라 하거든요. 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라 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약간 1대1 함수하고 유사한데 약간 좀 더 느낌이 좀 약간 쫙쫙 뻗어진 느낌이에요. 누가? Y가. Y라는 것은 이제 세로를 말하는 세로. 세로 부분이 쫙쫙 뻗어진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차이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대표적으로 한 이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 그러면 이것도 너희들 가로선과의 교점이 전부 다 하나인데 이 공역이 만약에 모든 실수라고 뭐줄 겁니다. 그러면 이 Y 쪽에서는 비어 있죠. 이쪽에서는 지금 대응되는 게 없잖아. 그죠? 이런 거는 이제 1대1 함수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뭔가 쭉 뻗어져. 그래서 이 밑에도 뭐가 있는 거야. 밑에도. 그래서 요렇게 그으면 다 교점이 다 하나씩 나오죠. 밑에도 나오고 위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는 1대1 함수도 되지만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프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뭔가 쫙쫙 뻗어진 느낌. 요런 게 바로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3번을 여기다 쓸까요? 3번은 이제 항등함수가 있죠. 항등함수는 이제 대표적인 함수가 바로 y는 x죠. 항등함수는 y는 x를 다른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그 느낌이 그냥 이렇게 쭉 가지는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 나오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런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자,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요. 그다음에 상수함수.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약간 몰빵하는 겁니다. y는 k라고 하는데요. 몰빵이에요. 하나에 꽂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뭐 1, 2, 3이 있는데 y가 뭐 1, 2, 3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하나에 다 꽂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y는 2라는 상수함수라고 하고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y는 2라는 애가 여기 어딘가 있는 2가 있고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다시 할게요. 일자로 쭉 가는 이런 함수가 바로 y는 2입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x가 1이어도 2가 나오고 2여도 2가 나오고 3이어도 2가 나오고 0이어도 2가 나오고 마일이어도 2가 나오고 그럼 약간 느낌이 다 어떤 거죠? 이 숫자들이 전부 다 2에 다 꽂혀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상수, 함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좀 4번 할 차례죠. 지금 보시면 이 3번가 있으니까 4번. 4번은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함수의 개수는 이제 조금 다양하게 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해 보면, 일단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 자, 그럼 만약에 x가 뭐 1, 2, 3이 있어요. y가 뭐 a, b, c, d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얘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얘가 눈치 볼 이유는 없잖아. 함수니까. 그래서 얘도 4개. 얘도 화살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대1 함수. 이거를 조금 알파벳 좀 바꿔봅시다. A, B, C로 쓰지 말고 좀 더 범용성을 키우려면 2, 3, 4, 5라고 써볼게요. 그럼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다 다른 곳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거를 얘를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얘가 갈 수 있는 거 4개. 얘가 일로 갔어.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3개 가야 되죠. 4를 피해서 3개. 뭐 3으로 갔다 쳐.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건 이제 2하고 5로 갈 수 있지.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24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뭐 항수함수. 항수함수는 몰빵 치는 거죠. 하나로 몰빵 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를 조금 다르게 써볼까? 1, 2, 3, 4 이렇게 써본다면 뭐 필요가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로 몰빵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얘가 근데 1로 몰빵할 수도 있고 2로 몰빵할 수도 있고 3 몰빵, 4 몰빵이 되겠으니까 상수함수는 4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번외의 이야기인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항등 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항등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항등 함수가 지금 성립하기 그런데 1, 2, 3, 1, 2, 3 있으면 이게 1은 1이요, 2는 2요, 3은 3이요 이거밖에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등 함수는 항상 한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x1과 x2가 이렇게 있는데 x2가 x1보다 크면 이제 이거는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약간 좀 약간 심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x1, x2는 그냥 1, 2, 3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x1, 하나를 x2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큰 애가 x2가 되는 것이고 작은 애가 x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 2라고 한다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fx1이 fx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뭐 1, 3이 될 수도 있고 뭐 1, 2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일단 이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2라는 애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이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요 3을 집어넣었을 때 값보다 요거를 기준으로 볼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값보다는 무조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함수를 막 이렇게 일일이 만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 네 개가 어차피 화살이 날아갈 거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로 고릅니다. 이게 지금 말했듯이 얘가 1이 될 수도 있잖아. x1이 1, 3이 될 수도 있고 1,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세 개가 화살이 날아간다고 치고 이게 서로 같은 값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개를 골라요. 뭐 이런 식으로 1, 2, 4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 이렇게 고른 순간 가장 큰 애는 가장 큰 애한테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대응이 되고 제일 작은 애는 제일 작은 애한테 대응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결정이 되는 형태가 바로 이 형태예요. 그래서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면 되겠다. 그래서 4C3 이렇게 답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럼 만약에 이걸 거꾸로 써도요.
x1, x2인데 fx1, fx2야. 이번에는 반대로 작은 애를 그러니까 숫자가 큰데 작은 애를 집어넣은 값이 큰 애를 집어넣은 것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얘도 생각을 해보면 제일 작은 거를 넣었을 때는 제일 큰 애한테 가면 되는 것이고 제일 작은 걸 넣었을 때는 제일 큰 걸 넣었을 때는 제일 작은 거에 대응되고 중간에는 중간 애한테 대응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시면 이것도 봐보세요. 얘가 3이고 1인데 1을 넣었을 때가 3 넣었을 때보다 크잖아. 그치? 2고 3인데 2를 넣었을 때가 3이 넣었을 때보다 크죠. 3하고 1인데 3을 넣었을 때가 1을 넣었을 때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 되게끔 만들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4개 중에서 3개를 그냥 아무거나 고른 다음에 크기별로 배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등호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뭘 쓰자? 조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조합의 계산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 3, 2, 3, 2, 1 이렇게 계산하죠. 3, 2, 3, 2가 지워져서 4가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합성함수, 항등함수, 역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